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좀 전 동영상 일기를 찍을 때 친구라는 제목의 안재욱 씨 노래가 나왔었는데 친구, 오늘 한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단어를 적어서 넣었던 것 중에 이제 저희 쪽지 상자죠. 여기 친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지인 모든 이제 사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저한테 귀중한 분들인데 생각해보니까는 있는지 없는지 좀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좀 즉흥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든 아니면 즉흥적으로 뽑아서 하든 눈에 보이는 사물로 하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는 뽑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주 선택된 단어거나 한 번 이상 선택된 단어였다면 친구라는 주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가족에 대해서 뽑혔네요. 가족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가족. 포인터기를 싣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일 어머니 생신이 이제 다음 달 7월 1일인데 이번 달 말일에 가족 모임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펜션 하나를 얻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밤새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노래 소리 좀 줄일게요. 원래 제 계획 같아서는 조카들의 손주들 다 모여서 정말 대가족이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또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바랬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7남매 중에서 또 각자 또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지금은 20살 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 어린 아이들은 이제 1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10대도 안 된 아이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12명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다 모인다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정이 있어서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여자친구나 또 애인 관계잖아요. 그 상대들과 함께 놀러 가기 위해서 또 휴가 계획을 짜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카들이 한데 모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서운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4대입니다. 4대. 어머니, 자식, 그 다음에 손주, 손주의 자식 이렇게 4대가 다 모여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인원수를 파악했던 적이 있는데 35명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한번 지금 세어볼까요? 일단 저희 7남매 중에 배우자 있으신 분들이 4분, 5분 정도 되시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형네가 1명, 2명, 3명 그 작은 형네가 2명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 세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12명의 조카 그리고 7명의 손주 7명의 자식 그러면 14명의 26명 또 배우자분들까지 하면 저 빼고 6분이라고 해도 32명 어머니 1분 33분 이 정도 되겠네요. 참 재밌네요. 가족이 어쨌든 그런 대가족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욕심이긴 한데 제가 보유를 했던 종목이 주식에 관한 얘기를 잠깐 꺼내자면 2, 3년 전에 이제 투자 습관이 잘못 배어 있을 때 잡았었던 종목이 있어요.
그게 좀 힘들게 하다가 요번에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이상 좀 넘어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이거 3년 동안 기다려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플러스 수익 구간을 가면 그 수익된 금액은 단체 티셔츠나 이런 거 맞춰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들 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공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꺼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이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또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많다 보니까 또 형제들도 형제분들이 또 자기들의 가족,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함께 사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형제분들이 좀 소중하잖아요. 근데 형제분들한테는 본인들의 자식들이 있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보다는 좀 더 자녀들한테 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은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큰형이 예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한편은 또 이렇게 형제들이 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죠. 이제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서로 소통이라든지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뭐랄까 말을 하는데 남들이 보면 좀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간혹가다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형제들은 그래요. 형들은 대화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다 큰 싸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어느 집안이나 많은 집안들, 어느 집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많은 집안들이 저희 집안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형제들이 많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좀 자질구레한 일들 갖다가도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살아오다 보면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큰 싸움도 많이 보고 좀 작은 싸움도 많이 보면서 그런 좀 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이제 나이가 다 있으신데 좀 더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또 서로 싸우고 등지고 안 보면 어떠거나 이런 좀 약간 그런 겁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큰 누님이라든지 이렇게 누님들과 또 형제분들 사이도 그렇고 또 큰형이나 둘째형이나 이런 사이도 그렇고 뭐랄까 형제로서는 참 괜찮은데 뭔가 이 가족으로서 되게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오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 뭐랄까 남보다는 가깝지만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서먹하고 좀 뭔가 지뢰 같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가족애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좀 워낙에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이렇게 좀 많이 풍파가 있었던 것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발짝 물러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자기 좀 과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형제분들이 너 왜 이래 저래 하고 좀 약간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좀 깊게 패인 골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도 되게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어머니 생신이라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냥 큰형님이 어머니한테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음식 준비를 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신 건데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나보러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나는 안 한다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좋게 기분 좋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왜곡되게 그리고 또 어머니의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 말에 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좀 파장이 되고 파장이 되면 또 서로 간에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싫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이어져 와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들 보면 말을 하는데 가족끼리 물론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이전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고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어느 한 형제가 성공을 빨리 해서 진짜 뭐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또 고만고만한 삶을 해도 있다 보니까 고만고만하다는 게 풍족하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쪼돌리는 생활이라고 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뭔가 쪼돌리면 좀 마음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또 마음은 여유롭게 사는 집안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깊게 모든 걸 다 오픈하듯이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꺼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분, 3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제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5분이 넘어가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3분, 5분이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10분, 20분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봐주실 분들도 없겠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 10분에서 15분 안쪽으로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중간에 흐르다가 끊기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도 여기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 마무리 짓자면 가족은 좀 따뜻하게 서로가 좀 이해를 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앞서서 이야기하고 앞서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보다는 그러냐, 내가 좀 그랬었나 보다, 미안하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의견을 묻고 제시하고 뭐 상대방이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상대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제 다른 형제분이 말을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부풀려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좀 이해하면서 그래 우리 다음부터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노력은 본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천천히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지금 20-30년 동안 쌓였던 고의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물론 이게 또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또 형제들은 또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속내를 끄집어서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뭔가 밍숭밍숭하다 그러나 좀 싱겁다 그러나 좀 이렇게 간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정말 제가 이제 이야기꾼으로서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풀어내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께 전달력 있는 그리고 공감 갈 수 있는 좀 재밌기도 하면서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뭐 슬픔도 있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누구나 저의 가족이지만 여러분들의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만큼 진실되고 그리고 사실의 바탕위에서 어느 정도 좀 살을 덧대고 해서 잘 표현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